반갑습니다. 저녁 식사는 다들 하셨을 거고, 저는 조금 전에 방금 간단하게 먹고, 라이브 녹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의 시황, 관종사항은, 박스 횡보, 지수가 박스 횡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냐, 아니냐를 관종사항입니다. 지수가 박스 횡보한다고 한 달 전에 미리 이야기했다. 누가? 제가요. 저는 보통 다른 전문가나 리딩 하시는 분들, 또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보다 시장이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잘난 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미리 얘기하는 경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심한 경우에는 뭐 한 석 달 전, 사실 올해 2018년이죠. 계획 지수 흐름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거의 다 맞췄어요. 작년에 연말에 올해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짠 게 있는데 거의 지수 흐름에 대해서 거의 맞췄고, 섹터나 테마 움직임도 거의 맞췄어요. 제가 뭐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는 아닌데도 맞췄어요. 그럼 뭐 방송을 하거나 리딩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잘 하시겠지만, 그런데 저보다 먼저 언급을 하거나 이야기하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보통 가까울 때는 한 달 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계절주에 대해서도 11월,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인가 월요일인가 제가 방송을 했죠. 거의 뭐 20일, 10일 남겨놓고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은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오늘 주요 내용은 이제 오늘 장중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그냥 쭉 훑어 나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종목 상담 잠깐 있었던 부분들 잠깐 차트를 보면서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비교 분석을 해갖고, 얼마 전에 제가 동영상 쌍바닥 했었죠. 그거에 대한 순차적인 흐름을 제가 우연찮게 봤어요. 요 세 종목을 우연찮게 보다가 보니까 좀 유사하다라고, 내가 이게 유사하다는 게 이제 흐름의 순서가, 그래서 오늘 동영상 찍기 전에 이거 찍을 때 이걸 좀 같이 설명을 좀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동영상 찍으려고 준비하기 전에 차트를 이렇게 보다가 발견을 한 거니까 우연찮게 같이 뭐 화서 나쁠 건 아니죠. 그렇다고 요조 세 종목이 여러분들 타이밍만 잘 맞추면 보시고 매매를 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에 있었던, 장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볼까요? 자, 장전에 아침에 나온 뉴스들이죠. 쭉 나왔었던 이야기고, 오늘 목요일 22일, 내일 금요일이네요. 쭉 나왔던 이야기 쭉 읽어보시면 되고, 일단은 제가 이제 보니까 이제 최근에 뉴스라든지 뭐 언론들이, 물론 이제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반정부적인 뉘앙스 얘기를 많이 하긴 해요. 하는데 이제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를 뭐 적극 지지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여기 뉴스가 이제 다음 달도 총포함 예고해갖고 그렇게 뉴스가 나왔었는데, 노동계의 탄력 근로 반발 이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옛날에는 노동계의 의견이나 이야기를 방송에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했어요. 다루질 않았어요. 그건 제가 잘 아는 게 뭐냐면, 노동계 쪽에 제가 이제 니네들 정신 차려야 된다, 개혁을 해야 된다, 밥 사 먹고
술 사 먹고 할 돈 있으면은 어? 홍보나 해라. 니네 의견이 제대로 맞으면 응? 왜 그런지를 홍보나 해라. 찌라시라도 돌려라. 신문에 못 내면 응?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언론에서는 전혀 다루질 않기 때문에 그 쟤네가 왜 데모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응? 그런 경우가 많았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탄력 근로에 대해서 엄청 그 노동계 쪽 뉘앙스로 얘기를 많이 해요. 대부분이 방송에서. 그래서 제가 요거 잠깐 그렇다고 해서 어느 쪽을 지지해라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라는 측면의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시멘트주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꿈틀거린다고 했었는데 이제 요게 계속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었죠. 실적이다라고 해 실적을 덤으로 해서 올라간다라는 얘기겠죠. 카메라 오늘 이제 카메라 때문에 이제 아침에는 안 움직였었어요. 카메라가 장 초반에는 나중에 움직였어요. 요 뉴스를 작년에 제가 같이 걸어놨었는데 그랬었고 요 북한에서 이제 블록체인 암호화폐 요거 이제 요건 갖고서 태극기 부대 사람들이 많이 문정부에서 뭐 얘기를 많이 비교를 해가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유 어느 나라든 다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관심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 북한이라고 없는 것도 아닌데 더군다나 북한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겠습니까? 암호화폐 같은 경우. 그런데 그게 이제 팩트냐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내가 김정은이라면 그러니까 암호화폐 우리나라 붐 일기 시작하려고 할 때 내가 김정은이라면서 암호화폐 어떻게 하겠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어요. 제 블로그 한 2년 전쯤에 보면 아마 그 내용 찾아보면 아마 있을 건데 제가 미리 얘기한 적은 있어요. 이것도 당연히 하지 나 같으면. 근데 그걸 이제 문정부에서 뭐 어떻게 했다. 응? 그 태극기 부대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내가 먼저 얘기한 건데.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지수 포인트는 그래갖고 제가 장전에 그 월요일쯤에 우리가 제가 금요일날이죠. 금요일날 얘기했죠. 이번 주는 고점을 찍을 거다. 박스 상단부 고점을 찍을 거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걸 찍고 월요일날 그것도 바로 월요일날 찍고 내려와 버렸어요. 뭐 크게 내려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려왔는데 어제 이제 양봉을 만들었으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죠. 그래서 월요일 고점을 돌파를 해야 추세가 움직이는 걸로 본다. 그런 측면에서 월요일 고점을 돌파를 해야 된다라는 그 관전 포인트 적어놨습니다. 안 그러면 박스 안에서 노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지수에 대해서도 나중에 차트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내가 해놨죠. 게일 카메라 뉴스발 봤네요. 그러면서 북한주 철도 하락 섹터에 주축이 됩니다. 내가 철도 엊그저께인가 대하TI 먹고 나왔죠. 근데 대하TI 얘기 장중에도 제가 미리 언급을 했던 거 아마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시간에 띄고 막 한 거. 하락 섹터 주축. 북한주들이 오전장에 하락 섹터 쪽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이트 진로, 이것도 제가 미리 와인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하이트 진로에 대해서도 계절주에 대해서 있을 때 다 제가 설명을 했던 거예요. 제가 미리 안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동영상이 있으니까 이 블로그 이렇게 글 올려놓으면 안 믿겠지만 동영상이 있으니까 야 동영상 좋긴 좋다 야 찍기를 잘 찍었네 녹화를 잘해놨네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중에 이제 계속 이제 흘러내려왔는데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한국당 내 국정조사 가닥 삼았다고. 그 채용비리 대상. 여기서 2015년 1월 이후 끝단도 없이 할 수 없으니까 날짜를 정한 건 맞는데 다 이것도 이유가 있겠죠. 다 이 정치인들 잔머리입니다. 다 국민들이 지네들 머리 위에 꼭대기에 있다는 걸 모르고. 자, 홍영표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강원랜드 서울교통공사 동시 진행한다. 김성태가 합니까? 안 하지. 한국당에서 합니까? 안 하지. 강원랜드를 미쳤습니다. 그걸 안 하죠. 그것 때문에 또 좀 파토 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야당, 응? 한국당 잘한다. 김성태 마지막 원내대표 잘했다. 소리 들으려고 이제 또 응? 요건 갖고 이제 트러블 걸겠죠. 삐그덕거리겠지. 김성태 입장에서는 양수겹장이에요. 김무성이죠. 김성태는 김무성이 밑에 그 애 사람입니다. 어떻게 양수겹장입니다. 왜? 강원랜드 친박계에 섞여 있죠. 서울교통공사 박원순임이죠. 그리고 양몰기, 양쪽 양몰이를 이제 김성태는 양수겹장으로 할 수 있으니까 뭐 굿이죠.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기싸움이에요. 박원순 들으기, 운동권 정신 차려야 되고, 문파라는 사람들도 정신 차려야 되고, 전시아 씨도 전해철인가 누가 하는 그 친구도 정신 차려야 돼. 국민이 바본 줄 아나. 어쨌든 간에 민주당 내에 기싸움, 정치인들 웃기는 소리 합니다. 국회의원 차기는 여야 떠나서 6월 8일 국회의원 선거 날 6월 8일 확정된 날짜 아닙니다. 제가 가상으로 6월 8일 68% 물갈이 딱 이게 일면에 나와야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 때 그게 정답입니다. 정치하는 놈들 다 똑같습니다. 믿을 놈 없습니다. 유치원 그거 보세요. 뭐 보세요. 다 그렇습니다. 이제 넋두리로. 그렇고 이제 홍석천이 이제 친정부로 돌아서나요? 아니면 독자 노선을 가나요? 이렇게 해놨죠. JTBC 대표 손석희 승진을 했고 중앙일보 편집국장 및 JTBC 보도국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는데 이제 홍석현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선거 때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했죠. 그랬다가 이제 아유 이빨 안 먹히니까 이제 조용하게 나중에 조용하게 있었고 이번에 방북 때 조카 이재용이하고 같이 방북을 했죠. 가서도 좀 문재인 욕 엄청 하다가 방북 때 같이 간 거 보면 뻘쭘했을 건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홍석현은 정치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스스로가 대통령 대권 하겠다고 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제 구조조정 얘기 많이 간혹 나오죠. 조선 쪽에서는 현대중업 보시면 되고 구조조정 얘기 나오면 해운 쪽에서는 현대상선 보시면 돼요. 그게 대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더 다시 제가 파악하고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표면적으로는 요 두 업종에서는 두 개의 회사가 대상이 주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중간에 나왔네요. 오후에 나온 뉴스 같은데 돼지열병 차단 위에 한두몇배 정도. 겨울이 됐죠. 추워지니까 뭐 사람, 돼지, 닭 그거 아세요? 그 여러분들 촌에나 고속도로나 이렇게 야외에 나가실 때 보면 여담인데 참고사항입니다. 농장들 보이죠? 이렇게 축사 같은 거. 근데 그 돼지 축사하고 소 축사 구별법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세요? 돼지 축사는 사방이 둘러막혀 있어요. 밀폐가 돼. 즉 돼지가 비계도 많은데 추위에 약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 돼지병 많이 발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돼지가 추위에 약함. 소는 추위에 강해요. 그래서 보면
젖소 농장이든 일반 한우 농장이든 뻥뻥 뚫려 있어요. 그걸 보고 아 여기는 이렇게 짐승을 안 보고도 저긴 돼지 축사고 소 축사다. 어? 꿀팁입니다. 생활 꿀팁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매매를 적극적으로 안 하고 시장도 잘 자세히는 안 봐요. 그냥 핵심만 딱딱딱 봅니다. 중간중간에. 그래도 뭐 대충 뭐 거의 맞는데 뭐 웬만한 전문가들 맨날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거의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너무 잘나지 않은 것 같아서 어쨌든 간에 어영부영 놀고 낮잠 자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다 지나고 마감됐어요. 나중에 이제 마감 때쯤 보니까 시장은 별로 그냥 그런 대로 그냥 그런 별로 흐지부지한 것 같았는데 양 지수가 20선에서 그냥 서로 실랭이 하고 있더라고. 양 지수가 다 전부 다 20선에서 나중에 그 차트 보고 설명을 한 번 더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20선에서 놀고 자빠져 있었습니다. 추우니까 또 크게도 안 움직여. 움츠려 갖고 20선에서 움츠려 있더라고. 추워 갖고 달달 떨고 있더라고. 불쌍하게. 어쨌든 그랬습니다. 오후 장후에 이제 방종호 어제 여기서 설명 안 할 거야. 제가 채창에 이제 동영 녹음 파일 내가 채방에 공유를 했었는데 그만뒀습니다. 이 TV조선 애들이 친이빠설도 있었고 영화에 보면 정치 영화부터 해갖고 이 신문사 편집부장 이야기부터 해갖고 뭐다 거기다가 다 나오죠. 거기에 다 해당되는 데가 TV조선이야. TV조선 시나리오 대상 설 또 이거 나 신고할까 설에 설 그런 설에 다 TV조선이 관계가 된다 이거예요. 장자연도 이번에 그래갖고 MBC 고소당했잖아. 그렇다는 얘는 장자연 설입니다. 설 성대 무슨 별장 뭐 성접대 설에도 관련돼 있지. 이번에 또 초등학생 애가 갑질해갖고 갑질설에 또 올라와 있지. 한민족의 피는 절대 속일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구 내년부터 중학생 전학년 무상급식. 이게 원래 무상급식이 이재명 주였잖아요. 그죠? 경기도 성남 때도 무상급식주 움직였어요. 성남시인데도 경기도에 무상급식 하면 막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뭐 구속되니 그만두라니 뭐 와이프가 감옥 가니 안 가니 하니 뭐 내일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모르겠네요. 대구 지역이니까 대구만 한다는 건 아니겠죠. 이거는 전국적으로 아마 이 붐이 교복 뭐 다 그러니까 관련되는 거죠. 날씨가 내일은 더 추워진다. 영하 -4도 서울. 올가을 가장 추워. 올가을이랍니다. 가을. 지금 11월 달 말 다 돼가는데 올가을. 우린 겨울인데 마음도 주식장도 앉아서 마음도 몸도 겨울인데 어쨌든 간에 그랬고 오늘 DMZ에 나무 잘라내고 그래갖고 도로 연결한다고 철원에 했습니다. 제가 요거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지난번에 공장을 제일 나중에 짓는다. 환경을 만들어 놓는다. 도로, 전기, 뭐 철도, 뭐 항만 아마 다 할 거예요. 나중에 받는 조건으로. 내가 문재인이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방법이 없는데 뭐. 자, 그리고 현대차 이번에 품질 이슈 발목, 리콜 반복 위기. 현대차는 이 경영자도 문제가 있고 노조도 문제가 있고 다 서로 상생이라는 걸 몰라 이 새끼들이. 둘 다 바꿔야 돼. 둘 다. 노조도 바꿔야 되고 경영자도 바꿔야 되고 문제가 많아요. 어쨌든 간에 2조 시설 투자로 활로 모색을 한다.
내 뉴스 내용은 안 봤지만 어쨌든 간에 노력을 한다. 열심히 하려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장중에 이제 현대차에 관종을 하고 있다라는 한 분이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엄청 빠지네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차는 어느 정도 그 지분 그 3대죠. 지분 정리도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보일 때는 일부러 미는 것 같다라고. 왜? 개미들이 손을 타니까 이분이 저한테 질문할 정도면 저도 현대차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급을 한두 번 정도 한 적은 있어요. 가을쯤에, 응? 좀 지켜보려 한다라고 한 적은 있어요, 저도. 근데 저나 이 사람이나 했으면 뭐예요? 손 탄다는 얘기예요. 아직 매수는 안 했지만, 저는 손을 매수를 안 했지만,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매집 형식으로. 그걸 이제 애들이 아는 거, 쩐주들이. 그러면은 밀어야지 밑으로 올리려다가. 나는 지난주에 횡보할 줄 알았어요. 바닥 확인을 시켜줄 줄 알았는데, 지난주에, 밀더라고, 양복 만들다가. 손 탔구나. 더 밀어버리더라고, 아예. 그러면서 정부에서 현대수소차 엄청 적극적으로 민다라는 거, 응? 버스도 하니, 어쩌니, 이거 뉴스는 계속 나와요. 매주 나와, 매주. 앞에서부터. 근데 얘는 안 움직여. 왜 안 움직여? 뉴스 이렇게 나오는데. 누른다는 거죠. 아직 올릴 생각이 없다. 응? 뭐 차트상에도 보면 하락 추세요. 멈춰 있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락을 쭉 하고만 있지, 쉬지도 않고, 박스도 어떤 애 없이 그냥 해요. 직각으로 막, 이 정도 각도도. V자 반등하려고 하나? 어쨌든 간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또, 한원 시스템도 관심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요 종목도 제가 나중에 차트 같이 한번 봅시다. 한원 시스템도 관심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한원은 수상한 끼가 있다라고 내가 그 다른 동영상 찍을 때 설명을 했어요. 응? 근데 얘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상승 오파도 지난 것 같고, 하여튼간에 엄청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다가 지금 조정을 준 상태인데 애매한 위치라는 거죠. 그 나중에 차트 보면서 같이 봅시다. 같이 그러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같이. 그래서 위치라 골파면, 왜냐면 높은 위치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개미들이 달라붙어 봐요. 이분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일반 개미들이라는 게 달라붙는 데는 주식은 안 갑니다. 응? 그럼 어떻게 해? 고를 파야지. 확 밀어버려야 되는데 이 높은 데잖아.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그럼 이만큼 내려가야 되는 거야. 그럴 수도 있다. 심하게 고를 팔 수가 있다. 심하게 고를. 그래서 약간 위험 부담이 있다. 그래서 확인하고 매매를 하더라도 확인하고 할 필요는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언급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 바닥까지 훅 밀어버릴 수도 있다고. 자, 그리고 조강을 이분이 제가 이제 대북주라고 지지난주인가 언제인가 산다고 그러더라고. 기다려보세요. 확인하고 사세요. 아직 지금 안 올라갑니다. 응? 충분히 매수 기회 줍니다. 그랬었거든요. 굳이 사셨어. 그래갖고 훅 내려갔었어요. 이 사람 이게 박스 한 중간쯤에 매수가일 거예요, 아마. 밑에 내려왔다가 다 지금 박스 올라가갖고 중간 중상단쯤 될 것 같은데, 그래 내가 이제 내려간다. 내려가야 밑에 박스 하단 찍어야 반등을 한다. 그런 측면에 이제 4910이랑 이 4910이랑 가격을 맹신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전문가들한테 상담을 하더라도 이 근처라는 얘기지, 왜 가격이 변하고 파동이 생기듯이 이평선의 위치가 변하듯이 가격도 변한다는 거예요.
거의 이제 지지나 저항이 고정적인 가격대가 있기는 해요. 근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지지나 저항을 얘기를 하느냐, 뭘 기준으로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격이 고정 가격이 될 수 있고 변동 가격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초보는 그럼 어떻게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그랬듯이 주식판에서는 믿을 놈 한 놈 없고, 저도 믿으면 안 되듯이 믿을 놈 한 놈 없어요. 부모 형제도 믿으면 안 돼요. 주식 하는데, 예? 부모 형제 믿음 갖고 주식 망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믿지 마세요. 그렇듯이 이 가격도 믿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 믿어? 누굴 믿어? 널 믿어야지. 자, 그래서 하니 추매할전을 준비하심이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쭉 뭐라고 또 적었어요. 연말까지 뭐 배당금 뭐 배당금? 배당이라는 거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배당은 배당 때문에 올라가는 변동폭을 먹는 거지 배당 받아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힘됩니다. 그거 손해입니다. 나중에 해보고 느끼세요. 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종목마다 틀릴 수는 있어요. 또 쭉쭉쭉 가는 애가 그럴 경우에는 더 가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배당은 배당에 의한 변동성을 먹고 수익을 챙기고 나오시고 배당은 포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560 깨면, 그러면 이렇게 갖고 있다고 하길래 560 깨면, 그리면 그 정도 깨면 감안하시며,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요약을 하고 나서 보니까 오늘 5150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5160을 지키라. 깨면은 여기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가는 걸로 생각해라.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채창이라서 글로 설명을 못 드려요. 지금 방송 말로 하니까 쉬운데. 그리고 이제 여담으로 이제 방사는 터지지도 않은 것이고 뭐 저거 그러면서 육해공군들 방산 비리가 있으니까 육해공 별들 중 새로 사람을 만들어야 하니, 깨끗한 사람을 만들어야 하니. 왜냐면 자주국방 한다고 문재인이 했는데, 예?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다 받아먹은 놈들밖에 없는데, 씨. 육해공군이 다 아닌 놈이 어딨어. 그러니까 못 시키는 거예요. 못 하는 거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깨끗한 애를 밑에 데려다 놓고 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뭐 아는 분이 이번에 저 장군 진급 대상자인데 여자 뭐 어쩌고 왜 여자를 뭐 몇 명을 해야 되니 했더니 그런 갖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 대신 육사, 응? 옛날에는 거의 육사가 했지만은 RT나 3사는 어쩌다 한두 명 됐지만 이제 그거 룰도 깨졌잖아. 대신. 그리고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어느 조직이든 사회에, 관공서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도 일반 직장도 똑같다. 사수를 누구를 만나느냐, 어느 부서에 배치를 받느냐, 어느 업종의 회사를 배치를 받느냐. 똑같은 삼성그룹에 들어갔어도 회사 배치를 어디로 받느냐에 따라 이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요. 월급도 바뀌고 연봉이 바뀌고 진급 되는 것도 틀리고, 또 그 회사를 배정을 받아도 그 회사 배정에서 내서 부서를 또 어디 받냐에 또 틀린 거예요. 또 부서 내에서도 사수가 누구냐에 따라 틀린 거. 그런 인생이 다 그렇듯이 왜 내 때 그러느냐, 왜 내가 하려고 하면 그러냐. 그 너무 시대의 흐름이죠. 6.25 때 70년대 80년대 90년대 다 그렇게 얘기하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 지금 태어나든지, 취업 잘 되고 싶으면 7, 80년대 산업 일꾼으로 태어나야지 왜 지금 태어났어요. 어쨌든 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일단 차트를 보고 지수하고 요 종목들하고
요 종목들 한 번씩 차트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수 박스 행보 한 달 전에 미리 이야기했었다라고 했었죠. 자, 차트를 한번 봅시다. 네, 종합지수입니다. 제가 요때쯤에 얘기했어요. 이 하락 추세에서 뭘 보고 뭘 보고 얘가 하락 멈췄다. 여기서는 뭘 보고 여기서 내가 하락 멈추고 박스 행보합니다. 12월 넘어까지 내가 12 몇 시까지라고 내가 그랬던 것 같은데 내년 초까지라고 그랬나? 박스 행보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치, 내년 초라고 한 것 같으네. 박스 행보합니다 라고 내가 얘기했죠. 이때가 10월 30일 지금 며칠이에요? 22일이잖아요. 한 달 전 미리 얘기 딱 설명. 이런 전문가 아닌 사람이, 응? 리딩하지 않는 사람이 박스 행보를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내가 쌍바닥 강의해드렸죠? 쌍바닥. 이거 아닌데, 성급기가 아니구나, 이것도. 어쨌든 간에 쌍바닥. 이것도 쌍바닥. 아직 상승 추세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 내가 설명을 했을 때, 여기서 뭐 짚고 하면 박스 행보입니다. 내려가면 하락 추세, 여기서 더 내려가면 하락 추세입니다. 응? 그랬죠? 응? 여기서 치고 올라가면 박스 돌파합니다. 내가 그랬죠. 오늘 이 지수가 음봉이잖아요. 지금 코스피요. 그래서 여기서 요 월요일날 요 고점을 넘겨야 됩니다. 그랬죠. 사실은 요 고점이 높네. 박스 상단 돌파를 한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까 저 앞에서 한 얘기가 요 모양이요. 그것도 아세요? 아까 내가 오늘의 시황 때 설명을 드렸지만 요 모양이, 자 코스닥 보세요. 비슷하죠? 그런데 종목들도 다 똑같아. 요 모양이야. 물론 다 똑같진 않죠. 변동성 있고 가벼운 애들은 또 틀리고. 근데 이렇게 자리를 만들고 이런 모습으로 있는 차트가 종목들이 무수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그 뭐라고 댓글 달았어. 위험할 수 있다. 긍정적인 건, 좋은 거는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냅둬도 돼요. 상관없지. 근데 우리는 대비를 한다는 거는 부정행을 대비하는 거지, 긍정을 대비하는 건 뭐 주식 사는 것밖에 더 있어요? 부정을 대비를 해야지. 손실을 줄이면 수익이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부정적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지만도 어쨌든 간에 요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이거 얼마나 좋아. 예쁘잖아, 모양이. 다 저점을 높이면서 추세를 타고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응? 그죠? 박스, 응? 자, 박스. 이걸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돌파를 못했어. 그죠? 올라가는 차 가다가 음봉으로 내리고 21선에서 놀고 잡혀져 있고. 그죠? 자, 이 얘기입니다. 제가 앞에 한 얘기를 그림으로 보니까 더 이해가 쉽죠. 박스. 자, 지수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냥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서 놓을 거니까 하루 올라가 하루 내려가 그거에 일희일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린 것 중에 동영상 내용 중에 하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거 보다 보니까 보니까 3번을 돌파를 시도할 때 주의해라. 돌파를 못하면은 밀린다.
레벨업 박스를 만들든 그랬다 내려오든 뭐 아니면 그냥 수세를 전환을 하든 뭘 해야 된다 이거지. 안 그러면 내려간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단기 예? 단기 파동이 상 2파 3파 3파예요. 단기 3파예요. 길게 볼까? 아니, 이거는 길게 안 나오는 것 같던데. 응? 주봉. 자, 내가 매산이라고 그때 설명을 했었어요. 지수 이거 밀린다고. 얘가 예측할 때 제가 이걸 보고 얘기를 했어요. 얘가 못 올라가니까 빌빌거려서 아 이거 크다. 그때 내가 그때 예측을 그랬었어요. 1파, 2파, 3파, 4파, 5파, 5파네. 5파 내에서 이제 중기, 응? 장기는 상승 추세는 아주 살아있어요. 그죠? 장기는. 여러분들, 그리고 월봉, 주봉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지수도 똑같이 해놓고, 나는 지금 이거 그냥 샘플링을 해놓고 놓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지수도 그렇고, 보조 수치도 그렇고, 나중에 내가 시간 되면 강의해드리겠지만은, 이거 전문가들도, 그런 애들도 있더라고, 멍청하게. 전문가란 애들이. 다 틀리게 해야 돼요. 월봉, 주봉, 일봉에 다 똑같이 하는 사람이 어딨어, 세상에. 이 보조지표도 그렇고, 보조지표 이게 여러 개 있죠? 그 수치들도 다 설정 틀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혼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실패를 겪고 연구를 한 것에 제가 알았지만은, 그리고 그렇게 그 설명해 주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떠돌아다니는 동영상을 봤어도 그렇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냥 보조지표 무용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보조지표 소용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조지표 맹신에 대한 얘기를 해주긴 해도, 뭐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고, 그런 얘기는 해줘도, 설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줘. 왜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 걸로 설정을 바꿔야 돼요. 자기 차트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도 3파스를 빠져붙었는데. 어쨌든 간에, 차트는, 지수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박스입니다. 박스. 자, 보면은, 요거 설명을 해. 현대차, 한원시대, 조강, 요걸 먼저 설명을 할까요? 자, 조강, 현대차. 자, 현대차. 봐요. 각이. 단기로 치면 1파, 2파, 3파. 단기 3파고. 자, 이것도 매산이잖아. 매산. 쓰리봉. 설명을 해드렸죠. 제가. 에? 쓰리봉. 매산. 이때 일반 사람들은 언제 팔아야 되냐면, 이때 올라가서 얘가 밀린다 싶으면 이때 팔았어야 돼요. 원래 기본적으로 여기서 매도가 나갔어야 돼요. 왜? 아, 여기 돌파를 못하는구나. 그럼 밀린다. 늦어도 여기는 했어야지. 늦어도. 더군다나 이 선을 이탈을 했잖아. 데드, 꼴까닥. 그죠? 데드가, 저 영어 잘 못해요. 데드가 뭐예요? 꼴까닥이죠. 꼴까닥. 현대가 그렇습니다. 근데 월봉에서 이평에서 이탈을 해버렸어. 응? 여기서 응? 클라스 최소한 여기까지 내려오겠네. 그죠?
여기도 이탈을 했지. 여도 이탈했지. 그죠? 여도 이탈했지. 아, 요까지 내려온다. 요까지 내려옵니다. 아, 요 정도까지 내려옵니다. 최소한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이 가격이 마이너스 5천이라 5천원 더 내려가면 얼마? 아니요? 83,000원 메모해 놓으세요. 83,000원 현대차 83,000원 이하. 아, 내가 여기 메모를 해놨었네. 전에 83,000원 이하에 내가 분할로 하루에 삥 한 주씩 걸어놓는다고, 내가 한 달간 걸어놓는다고 그랬어. 아, 기억나네. 그 가격 얘기하니 83,000원. 네, 맞아요. 8만 그 전에 내가 얘기를 했었네. 야, 이 되게 딱 가격대가 같은 가격이 나.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83,000원 이하 오면은 관종을 하세요. 얘가 지지를 하는지 어쩐지. 단기적으로는 원래 이제 이게 길게 보면 더 내려가야 돼. 예, 오파는 거쳐야 되지. 하락 오파는 최소한. 근데 얘가 쭉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쭉 올라와서 그럼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내렸죠. 지난번에 대칭 선 굵기를 좀 세게 해야 돼. 선 굵기 안 되나? 하잖아요. 대칭 애매해. 어쨌든 간에 이 주봉에서는 안 보이잖아. 바닥이 어딘지. 일봉에서도. 그래서 월봉도 보고 또 이렇게 길게 늘려도 보고, 이거는 220밖에 세팅이 안 돼 있어서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현대차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한원 시스템 얘기했죠. 한원 시스템 보면, 자, 주봉, 자, 여기 몇 선? 240선을 타고 가네. 그죠? 주봉, 월봉, 여기는 60선. 제가 아까 설명한 게 그 얘기예요. 얘는 60선을 타고 가고 있고, 주봉에서는 240선을 타고 가고 있고. 근데 이 똑같이 해놓냐 이거지. 그 의미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아까 그 설명에, 그 블로그에서 내가 적었던 설명에, 이 높다라는 거예요. 높아. 이 위치가 작은 위치가 아니란 얘기죠. 상승폭에 보면 엄청 가파르게 올라갔잖아요. 진짜 중간중간에 한 번씩 했지만, 이 월봉인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위험 부담이 있다. 얘가 골파기를 하면은 진짜 여기까지 내릴 수 있다. 여기까지도 내릴 수도 있고, 응? 그런 얘기예요. 주봉을 하면 최소한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9만원 이하로 밀어버리면. 아까 현대자동차 보죠.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지 못하면 그거 불안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확인하고 사라. 응? 올라간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지금 내려온 상태에서, 응? 박스 모양을 만들고 있지만, 예? 박스 모양을 만들고 있지만, 예? 박스 모양을 이렇게 만들고 있지만, 예? 박스 모양을 만들고 있지만, 지금 여기 바닥이니까 박스 모양이죠. 일봉에는, 주봉은, 예? 일봉의 박스 모양이 여기일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올려야 되지. 그러니까 이 박스를 돌파하는 걸 보고 어? 사시라 이거예요. 그냥 사지 말고 이 박스를 대충 찍어도 박스를 돌파를 할 거 아니에요. 제일 안전하고 이 선이네. 이거 240선이가 120선이가 120선인가 보네. 120선을 돌파를 하면은 살아 이거지. 그래도 이건 먹잖아. 이거는 최소한 요거는 여기 얼마예요? 13,000원에 1,000원에 21,000원이겠네. 그러면 2,000원 2,000원 뛰기 주봉으로 치면 지금 여기까지도 가면 11,000원 11,000원대 산다 치면 4,000원대 여기까지 가면 근데 추세를 계속 탄다 그러면 이걸 돌파를 하겠죠. 16,000원 찍겠네. 그러면은 11,000원 5,000원 떼기 5,000원 떼기 5,000원 먹게 하는 거고 짧게 먹을 거면은 2,000원 먹게 하면 되고 그 11,000원 보고 할 거냐 여기서 그냥 잡을 거냐 그 얘기예요. 매매는 본인의 생각대로 책임은 본인에게 알아주시면 되고 어쨌든 간에 얘가 뉴스 왜 근데 얘가 얘기가 나왔냐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러고 그래요. 자동차 몸무게 줄이는 얘기도 나오고 뭐 여하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리고 조강 이분이 나한테 설명을 봤을 때가 이때쯤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사갖고 요때쯤인가 사갖고 운봉 때 샀나? 하여튼 밀렸었어요. 그래갖고 이 운봉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갖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래 한 거예요. 그 내가 당연히 이 사람 보고 잡을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니까 서두르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1파 기다리세요. 응? 2파 3파 4파 5파 응? 기다리세요. 5파 했으니까 응? 반등은 응? 얘기는 했어요. 그리고 하면서 굳이 왜 이걸 하느냐 대장주도 있는데 왜 굳이 이걸 왜 하느냐라고 왜 얘기했냐면 얘가 이렇단 얘기죠. 얘가 올라가면 뭐 이거겠지. 단순하게 얘기하면 에? 굳이 얘를 왜 사느냐 대장주를 사라. 응? 대충 봐도 그냥 이런 거는 일반 초보들도 그리잖아. 다 아는 거잖아. 다만 여러 개를 한꺼번에 못 보고 그냥 단순하게 요것만 보면 요것만 계속 보는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경험 쌓으면 이런 거 다 쉽게 그냥 나같이 얘기하다 보면 줄줄줄 나와요. 1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어. 이거 하나 갖고도. 여기에 수많은 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다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경험으로 제가 쌓은 거. 저점을 높이면서 뭐 하냐? 박스로 가느냐? 내가 볼 때 이건 박스예요, 박스. 자, 월봉을 봅시다. 자, 이거 이평선 지지를 하고 있지. 이평선 깨면은 어떡하냐? 내려가는 거지, 뭐. 봐요, 얘가 여기 다 윗꼬리. 뭐예요, 모양이. 1, 2, 3, 4, 5. 상승 5파에. 여기 쫙 올라가는데, 얘는 내려가고 있고. 대칭으로 보면은. 자, 이렇게 쫙 더 가야 되는데. 갈 수도 있겠지, 뭐. 모르는 일인 거니까. 주식은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렇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대장을 하세요. 왜? 대장은 변동성도 좋기 때문에 손실 보더라도 금방 만회를 할 수가 있으니까. 얘는 봐요. 변동성이 작잖아. 그래도 얘가 크네. 변동성이 커요. 사실은 큰 건데, 내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 4천 얼마라고 그랬나? 4,900 얼마라고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요즘이었을 거야, 뭐, 얘기를.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걸 박스로 봤을 때, 얘를 박스로 봤을 때, 응? 박스로 봤을 때, 얘를 돌파를 해야 되잖아. 얘가 240선이니까 240선을 올라가는 걸 보고 잡으셔도 됩니다. 그 얘기예요, 결론은. 왜 올라가는 걸 보고 잡냐고요? 왜? 쳐, 쳐, 쳐. 지금 여기 보면은요, 음봉 옆에 양봉이 이것도 하나의 기법이에요. 딱 붙어 있죠. 여기도 하나 붙어 있죠. 그러면 음봉이 나올 확률이 있어요. 이렇게 내려갈 확률이. 올라갈 확률보다는. 파동을 그려줄 확률이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왜 박스를 그리니까 바로 안 올라. 1, 2, 3 여기서 4, 5 이거 먹을 밖에 없어 이거. 단기. 그럼 여기서도 얘가 지금 자 얘도 횡보 상승 횡보 오퍼를 만들 수도 있어요. 상승 같지 않은 상승을 1, 2, 3, 4, 5 다 만드네. 6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 박스인가 아닌가 애매하거든. 위치가 지금 위치가 움직이는 것도 박스 같지도 않고. 다만 여기 있지. 이 선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 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시작점이고 어? 이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깨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고 올라가려면 얘를 돌파를 해야 되고 어? 어?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거 들고 계신 분. 자, 그렇습니다. 넘어가고. 자, 순서를, 아까 내가 순서대로 비교 얘기했죠? 에이티넘, 우리전공, 퓨처스트림. 보겠습니다. 자, 에이티넘 잘 보세요, 여기를. 에이티넘, 우리전공, 보세요.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퓨처스 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락 추세에서 돌리는 중이에요. 참 좋은 겁니다. 자, 우리 전구 얘는 추세는 쓰면서 가는 건데 얘네 단기 3파 1, 2, 3 단기 3파라고 얘기죠. 이건 3파에 여기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자, AT넘부터 볼까요? AT넘. 자, 저점 쌍바닥에 단기 3파 하나, 둘, 셋 단기 3파 저점 높이면서 수세를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고 우리 전구 저점을 높이면서 추세를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가 요까지가 에이티넘 띵 우리 전구는 튀었죠. 오늘 튀었습니다.
우리종금 제가 매매했어요. 에이티넘도 매매를 했었고, 사실은 제가 솔직히 말해 퓨처스도 했었고, 다 언제 어디서 에이티넘 여기서 했죠. 당연히 여기서도 했고, 비중을 많이 안 실었지만 전 돈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우리종금은 오늘 팔았고, 요때 잡아서 요때인 건 내가 잡아서 요때는 내가 못 먹었고, 불확실하게 이 일이 안 잡지. 여기서 잡은 거 잡았어요. 퓨처스 볼까요? 그럼 저점을 높이고 티잉하고 다시 조정을 주잖아요. 그러면 확실한 쌍바닥. 이거는 자 똑같죠. 우리종금하고 저점을 높 그죠? 유사하잖아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 예? 이 쌍바닥을 만들면서 그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하락 추세에서 돌린, 다 똑같이 지금 하락 추세에서 돌리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쌍바닥을 만드는 진쌍바닥. 이 쌍바닥을 이평선으로 보기도 하고 캔들로 보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 보기 나름이고, 단기로 보고 장기로 보냐 중기로 보냐에 따라 틀린 거고 있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쌍바닥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종금은 여기니까, 여기잖아. 오늘 윗꼬리 달고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잡아야지. 누구를? 우리종금 있잖아. 내려올 거 아니에요. 뭐가? 쌍바닥을 만들어야지. 어설프게 만들었잖아. 여기까지, 최소한 여기까지 내려와야지. 뭘로 비교해? 퓨처스.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퓨처스. 우리종금. 내려와야지. 그죠? 혹시 얘가 바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잡을 수도 있는데, 그냥 다 똑같이 움직인다고. 누가 그래? 확률이죠, 확률. 똑같이 안 움직여요. 그렇지만 유사하게 갈 수는 있다. 확률적으로. 그런 측면에 얘기를 하는, 가능성, 가설을 보고 위로 갈지 옆으로 갈지 밑으로 갈지를 내가 인지를 하고 알고 있고,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어디서 잡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올라가면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미리 알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고 여유가 있고 하는 거지. 그래야 매매가 쉽지. 추격 매수 안 하고 떨어지더라도 손실 중 되더라도, 아, 난 여기서 추매할 거야, 분할 매수야, 여기서 잡고 여기서 잡고 여기서 잡고 여기서 잡아도 쌍바닥이잖아요. 여기서까지 내려올지 여기까지 내려올지 누가 알아? 모르는 건데. 그렇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이 중요하고, 처음에 들어갈 때는 한꺼번에 큰 돈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 얘기를 하는 거고, 항상. 자, AT는 봅시다. AT는 쌍바닥. 얘가 이제 올라가야 돼. 한번 누가 갔듯이 우리종금이, 예? 여기까지 왔잖아. 지금 베트남이 퇴야 돼. 보통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좀 기획 미끄러 달고 하면은 여기 찍을 줄 알았는데 안 찍고 그냥 갔어. 우리종금이 요도 찍을 줄 알았는데 안 찍고 그냥 가더라고. 내가 여기 팔고 여기 찍을 줄 알았어. 음봉 나오길래, 아, 여기 찍자고 여기서 팔았지. 나는 팔고. 여기 이거 말고 내 차트는 보조지표가 수로 많습니다. 복잡해요. 나는 그냥 쉽게 그냥 가볍게 보지만은 처음 보는 사람들은 복잡하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 차트라서, 응?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팔고 여기 내려올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안 내려오고 그냥 여기 양봉을 만들었던 거예요. 에티넘이 여기 있으면 내가 잡아오려고 했던 건데, 우리종금은 오늘 팔았으니까 이제 그렇고, 그러면서 내려오겠지. 퓨처스 드림스는 얘는 여기 먹고 여기 먹고 두 번인가, 얘도 두 번인가 그렇게 먹었어요. 하여튼 간에
근데 여기서 여기 이걸 안 찍었어. 못 잡았어. 그래서 내가 볼 때 팔고서 여기서 음봉 찍고 윗꼬리 음봉 나올 때 여기 또 그냥 양봉을 만들고 있더라고. 얘가 지금 선발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세 종목 중에 얘가 어떻게 움직이? 근데 내가 볼 때 이걸 돌파를 한 번에 못해요. 근데 얘가 가벼운 애라서 모르기 때문에 어찌 얘기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다시 잡으려다가 못 잡았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모양새가 비슷하다 증명이고요. 에이티름은 내가 다른 지난번에 그 중장기주 종목에 있었던 종목이 바닥주라고 그래요. 에이티름은 그래서 제가 매매를 했던 겁니다. 바닥주라고 그래요. 여기서 바닥주라고 그래갖고 여기서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안 간다고 나는 봤으니까. 그쵸? 맞죠? 지킨다고 봤으니까 딱 지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매매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라. 알았어요? 장기로 1, 2, 3, 4, 3, 1, 2, 3, 4, 5 그렇게 볼 수도 있었고 해서 겸사겸사 해서 그거 보고 이렇게 해서 에티넘을 봤던 거고 내가 바닥주로 분류를 했던 거예요. 바닥주로. 그래서 동영상에 그 내가 그 종목들 리스트 적어 놓으라 했었죠. 그거 최근에 한번 보세요. 한 번씩 다 튀었었어요. 바닥에서. 거짓말이 아니고. 한번 보세요. 하루에도 한두 개씩은 그 중에 있는 것 중에 한두 개씩은 움직이니까. 오늘도 움직였으니까. 어제도 움직였고. 나중에 그 동영상 다시 보세요. 한번. 그래서 리스트 다 메모해 놓으세요. 그래갖고 다시 한번 차트 개별적으로 확인해서 보세요. 라고 친절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너무 자꾸 시간 질질 끌면서 강의를 해갖고, 시간이 많이 나오겠네.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일 시황은, 뭐라 그랬어요? 박스, 한 달 전에 미리 얘기했다. 자, 박스니까 뭐 그냥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올라가는 놈 내려가는 놈 뭐 팔고 단기적으로 팔고 사고 팔고 하시라 얘기해요. 박스 매매 하시라 이거. 박스 매매. 아까 그렇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수하고 종목하고 차트 모양이 비슷하다. 응? 그럼 뭐요? 박스 매매잖아요. 그렇게까지 설명을 해주면 알아들어야 되는 거지. 제가 이 얘기하는 것 중에 남들이 저 리딩방이나 그런 데서 보면 기법이라고 하고 막 얘기하는 거 지금 오늘 얘기한 것만 해도 이 안에 엄청 많아요. 몇 개는 나왔겠다. 기법이라 무슨 기법이라고.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좀 독두리가 많네. 제가 이 방송 아니면 말을 안 합니다. 제가 방송하기 전에는 한 달 내내 말 한마디 안 하고 운전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한번 말을 하게 되면 말문 트인다고 그러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점이 있으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해졌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체력은 국력이고 그래야 내가 살아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